오늘은 여러분들이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를 고를 때 어떤 점들을 포인트로 보고 구매하면 좋을지 제 경험을 통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건 데스크탑이나 무거운 게이밍 노트북처럼 메인 컴퓨터를 고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따로 고성능 PC가 있는데 휴대용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느낀 사람들, 혹은 고성능 PC가 별 필요가 없는데 컴퓨터 안에 있어야겠다고 느낀 사람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인에게 필요한 휴대용 컴퓨터가 윈도우 노트북 PC인지 맥북인지 혹은 태블릿 PC인지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걸 선택하는 기준은 정말 개인적이지만 일단 세 종류를 다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태블릿은 영상용, 모바일 게임용으로 보는 게 속편하고 생산성 측면에서는 윈도우나 맥 노트북은 결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윈도우랑 맥 중에서는 뭘 골라야 하나? 요즘 맥이 그렇게 좋다는데? 이것도 그냥 본인에게 더 익숙한 걸 고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노트북을 여러 대 쓸 사람이 모를까? 한 대만 쓸 거면 익숙한 쪽을 쓰는 게 안전하겠죠. 그럼 휴대용 노트북을 선택하는 기준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들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꼽을 점은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시즈 모드용 게이밍 노트북이야 외장 디스플레이에 물려 쓰는 일이 많으니까 좀 덜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휴대용 노트북에서 우리가 가장 오래 바라볼 부분은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최소 풀 HD 이상이어야 하고 QHD 해상도까지는 풀 HD보다 확실히 체감상 우월하지만 4K 해상도는 너무 과합니다. 노트북 화면 크기에서 QHD와 4K의 차이를 눈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에 비해 해상도가 높을수록 배터리 소모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비율은 16대 9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같은 크기라면 16대 10이나 3대 2 비율 등 세로 비율이 더 긴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편이 한 화면에 표시 가능한 정보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노트북의 밝기는 300니트가 2021년 기준 최소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색 영역은 sRGB 90%대 이상을 만족하는 편이 좋습니다. 화면의 크기는 한국에서는 15인치 이상의 대화면 노트북의 수요가 높지만 사실 13인치나 14인치 화면 노트북도 익숙해지면 쓸만합니다. 그래도 원래 15인치 이상 노트북을 쓰는 사람이라면 굳이 화면 크기를 줄이는 걸 추천하진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못지않게 중요한 건 바로 키보드입니다. 태블릿이 아닌 노트북에 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키보드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휴대용 노트북에서는 별도의 키보드를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는 적죠. 가장 손으로 많이 만질 부분이기 때문에 키 배열과 키스트로크의 깊이, 반발력 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키보드의 느낌은 스펙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고 리뷰에서의 평가도 주관적입니다. 같은 제조사라고 해도 노트북 라인업에 따라서 키감도 차이가 나고요. 직접 만져보고 평가하는 게 당연히 제일 좋긴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리뷰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네요. 개인적으로는 레노버 노트북들이 전 라인업에 걸쳐 전반적으로 괜찮은 키보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있는 맥북이나 서피스 랩타일 키보드 역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키보드 얘기가 나온 김에 터치패드 얘기도 해보면 터치패드에 유리 코팅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마우스를 들고 다니지 않아서 터치패드의 사용빈도가 높은데요. 터치패드 표면이 유리 코팅이 되어 있지 않고 뻑뻑한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거슬립니다. 웬만하면 유리 코팅 되어 있는 걸로 사세요. 다음으로 노트북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디자인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갈리는 영역이긴 하죠. 똑같은 노트북을 보고 가장 평가가 많이 갈리는 게 바로 디자인이니까요. 그래도 본인이 보기에 예쁜 노트북을 사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디자인에 따라오는 게 노트북의 재질과 힌지 안정성이나 유격 등의 만듦새죠. 노트북이 플라스틱 재질인지 메탈 재질인지, 메탈이면 알루미늄인지 마그네슘인지, 프레스 가공인지 CNC 가공인지 등에 따라서 재질이 갈리는데 맥북이나 델 XPS처럼 CNC 가공을 한 알루미늄 재질이 가장 단단하고 보기에 좋긴 하지만 플라스틱이라고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힌지는 타이핑을 할 때 힌지가 잘 흔들리지 않는 걸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디스플레이, 키보드, 디자인 이렇게 세 가지가 전 휴대용 노트북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다른 스펙들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선 노트북의 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일 수 있겠지만 무게가 지나치게 가벼우면 어쩔 수 없이 만듦새가 희생될 수 있고 또 초경량만 고집하면 노트북의 선택지가 너무 줄어듭니다. 또 200~300g 정도의 무게 차이는 손으로 들었을 땐 잘 느껴지지만 백팩에 넣었을 때는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꼭 초경량 노트북을 고집하진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포트 구성입니다.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 2021년 기준으로 휴대용 노트북에서 반드시 포트가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보편화되면서 지금은 옛날만큼
USB 저장 장치를 자주 사용하지도 않고 많은 주변 기기가 USB-C 교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HDMI로 외장 디스플레이의 노트북을 연결해야 할 일이 잦거나 하는 등 다양한 포트가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전 USB-C 포트만 달린 노트북이니까 안 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USB-C 포트를 통한 PE 충전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핸드폰이랑 노트북 충전기를 따로 가지고 다니고 싶지 않거든요. 다음으로는 확장성, 그러니까 SSD랑 램 확장 가능 여부입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생각이 많이 다르겠지만 전 휴대용 노트북에서는 램이나 SSD가 확장 불가능한 것 자체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복잡한 작업을 할 것도 아니고 영상 소스를 잔뜩 저장해 놓을 것도 아니니까요. 심지어 교체 가능한 DDR4 램보다 온보드 LPDDR4X 램을 사용하는 게 내장 그래픽 성능 측면에서는 더 낫죠. 다만 2021년 기준으로 램이 확장 불가능한 온보드 8기가인 건 많이 모자라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새로 살 거면 램은 최소 16기가로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스피커.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는 내장 스피커가 좋아봐야 어차피 이어폰이나 스피커 따로 쓰는 게 훨씬 좋지 않냐? 노트북 내장 스피커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휴대용 노트북은 태블릿 PC와 비슷하게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그냥 유튜브 틀어놓는다든지 하는 용도로 쓰는 일도 많은데 그때 굳이 헤드폰이나 스피커를 연결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집 밖에서도 남들의 컨텐츠를 공유하거나 할 때 내장 스피커를 종종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스피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스피커만큼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좋을 필요는 없고 애초에 좋은 스피커도 드물지만 최소한 소리 크기랑 선명도는 나쁘지 않아야 합니다. 웹캠과 마이크, 이건 뭐 제일 중요한 스피커는 거리가 있지만 최소한 정상적인 위치에 웹캠이 달려있으면 합니다. 디스플레이 아래에 웹캠이 달려있는 건 최악의 웹캠 위치라고 할 수 있고 아예 웹캠이 안 달려있는 노트북은 제발 앞으로는 이런 짓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배터리. 이건 아주 오래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최대 화면 밝기 기준으로 문서 작업, 인터넷 정도를 할 때 6시간 이상은 가주는 것이 최선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성능. 데스크탑을 맞추거나 게이밍 노트북을 살 때는 당연히 성능이 가장 중요한 스펙이겠지만 휴대용 노트북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CPU를 고를 때 인텔 11세대나 라이젠 세장 기준 i3나 라이젠 3를 선택한다고 해도 저는 별로 말리지 않을 겁니다. 펜티엄이나 셀러론은 말릴 거지만요. 맥북의 애플 실리콘이 아무리 빠르고 좋다고 해도 사실 가볍게 사용할 때는 인텔이나 라이젠이나 M1이나 그렇게 차이를 체감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전 세대 구형 프로세서 달린 노트북을 고르라는 소리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성능뿐 아니라 배터리 효율에서도 분명히 차이를 보이거든요. 타이거 레이크가 아이스 레이크보다 배터리 효율이 좋고 라이젠 세잔이 르누아르보다 배터리 효율이 좋습니다. 인텔 12세대는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마 배터리 효율은 더 개선이 됐을 거예요. GPU 성능은 휴대용 노트북으로 여러분들이 뭘 어디까지 하고 싶냐에 따라 달려있겠지만 다행히도 요즘 내장 그래픽은 롤 정도 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그냥 내장 그래픽 모델 사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휴대용 노트북으로 하는 그래픽을 가장 빡세게 굴리는 일은 바로 원신 1쾌랑 레진 빼는 일인데 그것도 옵션 조절하면 내장 그래픽으로 가능합니다. MX450이나 RTX 3050처럼 더 높은 그래픽 옵션이 달린 노트북을 찾는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선택지가 확 줄어들 겁니다. 다음은 노트북의 소음과 발열입니다. 휴대용 노트북에서 중요한 건 그런데 게임 중이나 최대 부하 시의 소음은 아닙니다. 애초에 이 노트북들을 그렇게 빡세게 굴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댑터를 끼워 놓고 인터넷 정도를 할 때 발열이 심하거나 거슬리는 팬 소음이 들리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갤럭시북 이오는 그때 꽤 거슬리는 파도 치는 듯한 소음이 들리는 경우가 많고 LG 그램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노트북 중에서는 서피스 랩탑 3는 소음이 들리고 레노버 요가 99는 좀 더 작게 들리고 맥북 에어는 펜이 있으니까 당연히 무소음이죠. 다음으로는 터치 스크린과 펜 입력 지원 여부입니다. 최근 발표된 윈도우 11에서는 터치 지원이 많이 강화가 됐죠. 지금 북미 쪽 윈도우 인사이더 프로그램 베타에서는 안드로이드 앱 지원 테스트도 시작이 됐고요. 따라서 이전보다는 터치 입력의 가치가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필요 없는 사람은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요. 그래도 터치 스크린이 있으면 예를 들어 카카오톡 알림이 화면 우측 하단에 뜨면 바로 터치해서 알림 확인하고 이런 몇 가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확실히 편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그래도 없으면 그만인 기능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다음으로는 AS입니다. 이것도 AS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과 생각이 다 제각각이긴 할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한국에서 AS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브랜드는 삼성, LG뿐인데 그럼 선택지가 확 줄어버리죠. 그리고 에이수스든 레노버든 해외 노트북 브랜드들도 대놓고 불량이 고장인 걸 교체 안 해주거나 수리 안 해주진 않습니다. 좀 번거로울 수는 있겠지만요. 본인이 지난 5년간 노트북을 에이스하러 센터를 몇 번이나 갔는가 하는 걸 떠올려 보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스펙, 가격입니다. 사람마다 전자기기 가격에 대한 역치와 기준은 정말 천차만별이긴 한데 가격이 높을수록 지금까지 말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개수가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죠. 본인이 어떤 점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생각한 뒤에 본인의 예산 범위 안에서 최우선적인 조건이 맞는 노트북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구매했었던 노트북들 중에서 제가 원하는 휴대용 노트북의 조건에 그나마 잘 맞는 노트북을 꼽자면 맥북 에어가 있겠지만 이놈은 맥OS를 사용한다는 문제 때문에 제 입장에서 완전히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도 나름 잘 쓰고는 있어요. 제가 나름 고평가했었던 노트북들인 레노버 슬림5 프로나 LG 그램 2021년형도 괜찮았고요. 지금 구매 예정인 노트북 중에서는 맥북 프로 16인치는 카테고리의 다른 물건이고 레노버 요가 슬림 카본 신형이 14인치로 나온다는데 그쪽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영상 내용이 추상적이 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가 제가 실제로 사용할 휴대용 노트북 고를 때 고려하는 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고르는데도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